국삼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성욕구를 슬기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성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성을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애니메이션 하나 보고 들어갈까요? 이리 와. 갑자기 손을 잡으니 당황스럽잖아. 수업 시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고 행동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배웠어. 좋아.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해야겠어. 나는 아직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 손 좀 놓아주겠니? 저길 봐. 그냥 빠지게 둘 걸 그랬나? 아이, 참. 자, 애니메이션 재밌게 봤나요? 이렇게 성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인 여러분들의 경우는 성욕구 조절 능력이 미숙하고 자제력을 잃기 쉬우므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현명하게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임 있는 성의사 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먼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성행동이 사랑인지 아니면 호기심인지, 그리고 원하지 않는 행동일 때는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이 행동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며, 상대방이 거절할 때는 절대 강요하지 말아야 되며, 상대방에게 의사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고, 상대방이 원한다고 미루어 짐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성행동의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욕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청소년기에는 왜 이렇게 성적 욕구 조절에 고려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청소년기에는 성호르몬 분泌증가로 성적 감정과 욕구가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주변에는 옳지 않은 성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하여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적 욕구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음란물을 멀리하고 주변 사람과 대화를 많이 나누며 성공된 미래에 대해서 자주 상상해야 되고, 또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취감을 얻고 운동, 예술활동,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하여서 정서적인 기쁨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축구나 농구를 통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조절하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 문제는 여러분 나이대의 성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가장 큰 문제는 10대 임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대 임신이 10대에 임신을 하게 되었을 경우는 불법 인공 임신 중절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기를 낳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기서 인공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 생긴 아기를 강제로 제거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소중한 태아의 생명을 해치게 되고 모체 또한 건강이 나빠져서 불임과 같은
후유증이 남게 되거나 죄책감 같은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금 불임이란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인공 임신 중절로 인하여 불임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도 불임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이외의 불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만나러 겨우 너희만 온 거야? 여기가 어디야? 아이고, 힘들어. 더 이상 못 가겠네. 난 너를 먹여 살릴 힘이 없어. 이번 달도 난자 만드는 일을 쉬어야겠어. 난자야! 청자야!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본 것처럼 아기가 불임이 그러니까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는 바로 남성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정자의 수가 지나치게 섰거나 정자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여성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자궁에 수정란이 착상할 수 없거나 또는 수란관이 막혀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신체의 모체가 아직 신체가 미성숙 상태이기 때문에 미숙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미숙아는 어떤 아기를 말하냐면은 충분하게 성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기계 속에서 자라야 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10대에 아기를 낳게 되면 아직 10대는 스스로도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인데 아기를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지요. 바로 이렇게 10대의 임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0대의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신을 피해야 되는데요. 그걸 갖고 피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임의 방법은 월경주기법과 먹는 피임약, 페미돔, 루프, 콘돔, 정관수술 등을 통해서 피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월경주기법, 먹는 피임약, 페미돔, 루프의 사용은 여성에게 하는 것이고요. 콘돔을 사용하거나 정관수술은 남성이 하는 피임 방법이 되겠습니다. 월경주기법을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휴일입니다. 이렇게 다음 월경 예정일이 12일 내지 18일 전에 성관계를 피하는 방법이 있고요. 피임약을 먹어서 아예 넌 배란을 나갈 수 없다. 억제하는 방법이 있고 질 입구에 들어갈 수가 이렇게 질 입구를 감싸서 정자가 들어갈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앉을 자리가 없네. 이렇게 자궁 내에 기구를 장착하여서 수정란이 착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여성 몸이 하는 피임 방법과 그 다음에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콘돔은 정자가 왜 안 오지? 음경에 막을 씌워서 정자가 자궁 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예 남성의 정자가 길이 이동하는 막혔다. 정관을 묶거나 절단을 하여 정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피임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가하는 성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성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이런 거 말고도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여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고 언어적, 정신적 폭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성폭력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신체적으로 일단 피해가 있고요. 그 이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은 성적인 욕구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 침묵이나 거절을 동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가해자의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절대 숨겨서는 안 되고 즉시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며 성폭력은 피해를 입은 것이지 그거는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되고 꼭 주변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 공부한 거 정리한 의미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성적인 행동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고 행동할 권리는 무엇이라나요? 네, 그렇지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인간의 성욕구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성폭력은 신체적인 것 이외에도 언어적, 정신적인 것도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교실에서 만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